자, 이제 오늘은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단원 진도를 좀 나와볼게요. 가장 먼저 2차 부등식부터 좀 알아봅시다. 그 2차 부등식은 뭐냐면은 이제 차수가 2차, 최고차항이 2차의 부등식을 말하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좌변이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이러한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최고차항이 이제 A로 지금 되어 있어요. AX 제곱이어서 A는 절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까지 깔려 있어. 자,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데 잘 봐요. 그 2차 방정식 있잖아요. 이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거 있지.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 Y는 0이라는 것은 X축을 의미해. 즉, 2차 함수와 X축 간의 그 교점의 X좌표를 이 2차 방정식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 다시. 2차 함수와 X축과의 그 교점의 X좌표는 두 함수를 연립해서 나온 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있잖아. 이제 부등식으로 바뀌는 것이거든. 이제 자, 이게 X축이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 2차 함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지점은 딱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있잖아. 2차 함수 부분이 더 크다라고 해보자. 이 얘기는 이 2차 함수가 이 0이라는 거는 X축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X축이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 이 얘기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는 의미거든.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느 부분인가? 여기다.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있지, 여기, 그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있지, 여기, 그지?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을. 따라서 이 부등식을 이제 풀어줄 때 저렇게 날개 범위, 이 교점의 X좌표보다 작은 쪽, 알파보다 작은 쪽, 그 다음에 이 교점의 X좌표보다 베타보다 큰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가 나온다. 자, 그럼 만약에 반대로 저 2차 함수를 이제 X축보다 0보다 작다라고 이제 한번 놔주면 이제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X축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2차 함수가 S축보다 더 내려간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X가 있다. 알파와 베타 사이에 X가 있다. 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 부분에 대한 X의 범위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 자, 그럼 이런 2차 부등식에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2차 부등식의 해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굉장히 끔찍한 이 표를 보자. 자, 만약에 2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존재해. 그러면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치, 얘들아? 판별식이 0 이상. 자, 근데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특히 2차 함수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거여서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걸로 나오게 된다. 자, 만약에 등호가 붙어 있으면 그 2차 함수가 X축과 같아도 된다는 얘기거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X축과의 교점도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의 식에서 등호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시는 것이야. 자, 이번에 반대로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을 때 0보다 밑에, 즉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 알파와 베타 사이에 끼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마찬가지로 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X축과의 교점에 해당하는 그 X좌표도 포함해서 써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고. 자, 만약에 2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면은 그거를 판별식으로 써주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중근을 가질 거야.
이렇게 중근을 가지는 상황에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따져보려면은 우리 x축보다 완전히 위에 있는 부분 찾아야 되거든? 그럼 어디냐면 여기지. 여기 다. 근데 중요한 거, 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 알파는 x축에 있기 때문에 우리 x축보다 아예 위에 있는 부분을 보잖아. 그래서 이 알파인 것은 제외해주자. 그럼 알파 빼면 나머지 범위는 다 된다라는 것이고. 자, 만약에 등호가 포함이 돼 있어. 등호는 2차 함수는 0, 즉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도 포함을 시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까지 포함해주면 아예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는 부분 모든 실수로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번엔 반대로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지금 없잖아. 없다. 근데 만약에 등호가 여기 붙어 있어. 2차 부등식이 0 이하다. 그럼 x축과의 교점도 포함해서 밑에 보는 거니까 x축보다 밑에 있는 건 없었고 x축에 있는 거는 x는 알파다 얘기지.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x축과의 교점이 없는 상황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상황일 거야. 자, 그러면은 x축보다 완전히 위에 있는 모양새인데 여로 할 때는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부분,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모든 실수가 다 된다. 등호가 포함이 되어도 x축을 포함한 그 윗부분 그대로 모든 실수 다. 근데 x축보다 0보다 작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없고 마찬가지로 x축이랑 만나지 않기 때문에 0 이하의 부분, x축을 포함한 그 아래 부분도 없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라고 좀 가정하고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계산이 편하게 최고차항 계수 양수로 가정하고 문제를 좀 풀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와 이제 x축이 아니라 어떤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볼 거거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직선 y는 mx 플러스 n. 그럼 봐봐 얘들아, 만약에 있잖아 2차 함수를 내가 써놓고 저 직선식을 내가 이렇게 써놓잖아. 근데 2차 함수가 더 크다라고 만약에 표시를 해주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 말하는 거거든. 그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일단 이 교점을 기준으로 그 위에 부분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만약에 부등호방이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교점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지. 만약에 등호가 붙어 있으면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그 교점까지 포함을 시켜주시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거 2차 부등식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거든? 자, 1번 봐봐.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자, 우리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거부터 판단해줘야 돼. 이 표를 좀 외워놓으면 편하긴 할 텐데 요거 외워놓는 것보다는 우리 함수를 이제 앞으로 많이 그리고 다루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를 좀 그려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자. 근데 이거 어떻게 그리냐? 2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자, 우리 좌변을 함수화시키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함수를 그려주기 위한 방법이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꼭지점 좌표 찾는 것. 두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바로 그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찍어보는 방법이 있거든. 자, 이게 내가 한번 2차 함수 그려볼 건데 인수분해가 다행히 돼서 1하고 3으로 되겠지? 그래서 1하고 3을 지나면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다. 1, 3. 근데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 내가 0은 뭐라고 했어? 이거 x축이라고 했잖아, x축. 0은 뭐라고? x축이야.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야. 2차 함수가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지금 여기지, 그지? 그리고 등호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은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디야? x의 범위가 1과 3 사이니까 x는 1과 3 사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최고차항계수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보자. 자, 이거 일단 양수를 먼저 해줘야지. 마이너스 곱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좌변을 함수화시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형태거든. 그럼 이 이차함수를 한번 내가 한번 그려주게 되면은,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x가 2일 때 y 값이 0 되겠지. 그래서 이 이차함수는 한 점을 지나는 중근의 상황이다. 그래서 2,0을 지나게 될 거야. 근데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어떻게 돼? 위에. x축을 빼고 x축보다 위에야. 근데 x축보다 다 위에 있잖아. 근데 이 x축과 만나는 이 2라는 값에 대해서는 제외해 줘야지. 그래서 x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써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x가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좀 써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알겠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저 3번 문제를 한번 좀 보자. 3번 문제. 자, 근데 3번 문제를 보기 전에 자, 요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거 좀 무조건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결국 이차함수를 좀 그려줄 수 있어야 돼. 사실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 이런 식으로 뭔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되는 상황이 있잖아. 우리 이차함수를 이렇게 쉽게 그려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따져주면 되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제가 관찰해 보면, 인수분해가 될 때는 얘들아 이렇게 좀 외워놓고 있자, 알겠지? 어떻게 외웠냐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황이야. 인수분해가 될 때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 우리 이거 절대값 얘들아 기억나니?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우리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썼었잖아. 절대값이랑 똑같이 우리가 풀어주면 돼. 자, 절대값이 뭐가 더 작다? 사이 범위. 2차 부등식이 더 작다? 사이 범위. 1과 3, 4에 대한 사이 범위로 바로 좀 써보시면 돼. 알겠지? 사이 범위.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양수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 2차 부등식의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0이잖아. 이거는 우리 이 절대값에서는 뭐랑 같냐면은, 우리 절대값이 만약에 더 크면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했거든. 똑같아.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는 x가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야. 즉 2차 부등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적용되는 거야.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는 우리 절대값 푸는 것처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단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아시겠지? 자, 정리. 인수분해가 될 때 2차 부등식이 더 작다. 사이 범위. 2차 부등식이 더 크다. 큰 작자.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혹은 날개 범위라고 생각해주면은 훨씬 빠르게 풀어줄 수가 있어. 앞으로는 내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2x제곱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부등식을 다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나오거든. 자, 얘는 이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좌변을 가지고 함수화시켜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함수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함수를 이제 내가 그린다. 꼭지점 좌표 1,2. 그래서 1,2에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 얘가 2차 부등식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잖아.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말하라는 건데, x축보다 다 아래에 있는 부분 없지 아예. 그래서 이거 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해가 없다. 아시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저 다음 문제, 절대값 또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을 이제 풀어볼 건데, 자, 1번 문제는 지금 절대값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 자, 이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 이상이다. 자, 절대값 푸는 방법, 우리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자. 0 이상이면은 우리 절대값이 부호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 사이 범위 혹은 날개 범위를 쓰잖아. 2차 부등식이 더 크네? 날개 범위. 인수분해 바로 해주면 x-3, x 플러스 1이 0 이상인데 여기서 3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날개 범위는 큰 것보다 크고 그 다음에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를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였으면 x제곱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로 나오고 플러스 2x-3이 0 이상에다가 나오겠는데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의 이거라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이 더 크니까 큰 작자를 적용해주자. 이거 x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 이렇게 부등식의 범위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그 각각의 문제에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 이러한 조건일 때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조건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각각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자, 이제 부등식을 한번 그려보자. 자, 이제 x가 0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 보는데 자, 3 이상 마 1 이하. 자, 3 이상 마 1 이하. 자, 공통범위가 얘들아 어디야 지금? 공통범위 3 이상이 보면 되겠지? 그래서 3 이상인 범위는 이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따져보면 이번엔 0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 따질 것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1 이상과 마 3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공통범위를 체크를 해주면 마 3 이하가 된다는 얘기지. 마 3 이하. 따라서 우리 케이스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므로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범위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최종적으로는 바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자, x가 3 이상의 범위, 마 3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합산해준 범위는 그냥 합쳐쓰면 돼.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가우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우스는 우리 앞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할 거야. 자,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우스 x 플러스 1 플러스 7이 0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 우리 가우스 x 플러스 1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있잖아요. 얘들아, 이놈을 가우스 x 플러스 1로 분류할 수 있다. 왜냐면은 1은 정수이기 때문에 따로 떼내서 써도 무방하다 이 얘기야.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은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4에 가우스 x 플러스 1 플러스 7이 0보다 작다가 나오고 좀만 더 전개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4가우스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나와. 너네 이거 바로 할 수 있으면 해도 돼. 안 되면 어떻게? 치환해서 풀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치환.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우리 이런 2차 부등식 인수분해가 될 때는 우리 바로 범위를 써줄 수가 있었어. 2차 부등식이 만약에 뭔가 더 작다. 사이 범위. 작은 것과 큰 것 사이 범위로 나와주셔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근데 우리 t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x에 대한 걸 보여주니까 다시 t를 되돌려 놓자. 그래서 가우스 x 3 된다 이 얘기인데 이 가우스 x라는 건 애초에 정수값이잖아. 1과 3 사이의 정수는 유일하게 2밖에 없지.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건 뭐야 이제? 따라서 우리 가우스 x가 2가 되는데 우리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가우스 x가 2면 그 안에 있는 x는 도대체 어떠한 값이 되어야 될까라는 거야. 이게 가우스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정수값으로 최대가 아닌 크지 않은 최대 정수 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 범위가 2와 3 사이로 나올 수밖에 없어 얘들아. 자, 2와 3 사이면은 2점 얼마잖아. 우리 가우스 2점 얼마가 2니까 이렇게 범위를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좀 일반화해서 내가 내용 정리해 줄게. 만약에 가우스 x의 값이 어떤 정수 n으로 표현이 됐어. 어떤 정수 n으로 표현이 됐어. 그러면은 우리 x의 범위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n과 n 플러스 1 사이다 라고 풀어줄 수가 있어. 알겠지?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거를 하나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거. 만약에 있잖아. x값이 뭔가 어떤 a라는 값으로 만약에 표현이 됐어. 뭐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음수인지 뭐 몰라. 그러면은 x값이 만약에 a이면 우리 이 정수의 값을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냐면은 저 a라는 값을 정수와 또 다른 정수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도 이끌어낼 수가 이게 아니지. 다시 우리 이제 x값이 이제 a면은 이렇게 어떤 정수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가우스 x를 n으로 표현했어. x가 a야. 그러니까 x에 a라는 값을 넣었을 때 그것에 대한 가우스 값이 n이면 우리 이 a 값의 범위를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다 얘기고. 왜냐하면은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값의 범위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잠깐만. x가 a로 그러면 n이 a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이 a보다 작아야 되니까 잠깐 범위가 여러분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x가 a면은 그냥 요거로만 그냥 기억해 놓으면 되겠다. 요거로만. 알겠지? 요거로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자. 3번. 두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근데 문제 두 개를 풀어내. 1번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클 때 2번 fx와 gx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될 때라는 거야. 얘들아, 이게 지금 있잖아. 결국에 y는 fx, y는 gx라는 두 함수의 그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그 위치 관계라는 게 1번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2차 함수에 대한 y값이 이 1차 함수에 대한 y값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으라라는 얘기인데 y값이 더 크다라는 거는 더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1번은 결국 2차 함수의 값이 1차 함수의 값보다 즉 y값이 더 크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윗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 이 교점을 기준으로 이 날개 범위 쪽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점은 3이야. x가 3보다 클 때로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다. 자, 이번 문제. 이번에는 그 두 y값을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곱했을 때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부등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다. 그럼 봐봐 이제 fx는 양수, gx가 음수가 되는 부분은 이 y값이 양수라는 얘기잖아. 근데 fx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지금 x축을 기준으로 윗부분이 양수가 되는 범위가 되겠지, 여기. 자, 근데 동시에 gx는 음수가 되는 범위를 물어보고 있잖아. 동시에 gx가 음수가 되는 범위는 어디냐면은 여기 3보다 큰 쪽이야. 그러면은 이 첫 번째 fx가 양수인 범위는 지금 이게 원점인데 원점은 x가 0이지.
0보다 작은 쪽과 3보다 큰 쪽. 그 다음에 gx가 음수인 거, x가 3보다 큰 쪽.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노란색과 주황색의 공통 범위를 찾아라 라는 얘기니까 결국 x가 3보다 큰 쪽에 대해서만 공통 부분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그 반대 상황은 이제 2차 함수가 음수이고 1차 함수가 양수인 부분을 다루는 것인데, 이제 2차 함수가 음수인 부분은 그 0과 3 사이, 방금 전과 반대로 와주면 돼. 근데 직선이 양수, 1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x가 3보다 작은 쪽만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공통 범위는 이 0부터 여기 3까지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지. 0부터 3까지에 해당이 되겠다. 따라서 이번 답을 이제 쓸 때는 x가 0과 3 사이, x가 3보다 크다라는 이 두 가지로 범위를 써주시면 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 자, 2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자, 길이가 100m인 철망이 있어. 땅에 울타리를 쳐서 밑면이 직사각형인 모양의 직선을 만들어.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 4개의 변의 길이의 합이 100이다 이 얘기야. 근데 이 넓이가 600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가로를 몇으로 해야 되는지를 구하라고 되거든. 그럼 내가 가로를 만약에 x라고 잡아주고 세로를 y라고 내가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 우리 이 4개의 변의 길이의 합은 100이니까 2x 더하기 2y는 100이다. 그래서 이로 나눠서 x 더하기 y는 50다라는 식이 나오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저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y가 되겠지. x, y가 600 이상이 되는 범위를 구해주는 것인데 우리 한 문자로 좀 표현을 해주면은 y를 넘겨. 그러면 x는 50 다시 y는 x를 넘길게. x를 넘겨주면 y는 50 x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y 값을 여기다 대입을 이제 해주면 x 곱하기 50 x가 60 이상이 되도록 하는, 6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전개해서 풀어보면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0x가 600 이상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내가 다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00이 0 이하다라는 게 나와. 이거 2차 부등식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 얘들아. 잘 찾아야 돼. 여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은 자 20, 30으로 아마 될 거야. 20, 30. 자, 그래서 저 2차 부등식이 20, 30에 대한 걸로 인수분해 되는데 2차 부등식이 더 작을 때는 사이 범위야. 그래서 x의 범위는 20과 30 사이로 봐주시면 되겠다. 최종 답을 쓰실 때는 가로의 길이는 20m 제곱 이상 30m 제곱 이하로 답을 써주면 맞겠다라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이제 답을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2차 부등식의 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자. 그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야 돼.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뭔 소리냐? 자, 만약에 있잖아, 이런 게 있어. 간단한 거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 이거 우리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자, 2차 부등식이 더 작으니까 1과 2 사이다라고 써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있잖아. 그 2차 부등식의 이 두 값은 근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근으로 위에 있는 2차식을 방정식화 시켜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 그리고 두 분의 곱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 x의 범위를 이제 표현해주기 위해서 나온 그 두 개의 값과 같다. 두 근이 두 값과 같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그럼 2차 방정식의 이 해 범위를 알면은 이 범위를 알면은 이 두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구나.
이 개수들을 작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야. 개수들을. 그럼 거꾸로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있잖아. 요걸 할 수 있어야 돼. 자, 만약에 x가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이 있어. 자, 얘는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주게 되면 날개 범위가 되겠는데 이 날개 범위를 만족하는 2차 부등식을 작성하라고 나오면 우리 날개 범위는 2차 부등식이 더 클 때잖아. 그래서 클 때로 볼 거야. 근데 이 둘을 우리가 이제 값으로 생각해서 x-1, x+1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죠. 거꾸로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x-2가 0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어. 오케이.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우리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지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바로 작성을 해보셔도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그 2차 부등식이 뭐 어떤 x가 들어가든 간에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뭐 항상 0보다 크거나 0 이상이거나 0보다 작거나 0 이하의 범위를 보여줄 수가 있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즉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교점이 x좌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에 x좌표가 없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 이어야지만이 반드시 x축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0 이상이야. 그러면은 x축을 포함해서 윗부분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윗부분에만 있어도 되고 x축을 포함해서 있어도 되겠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이 해서 판별식이 자 x축과 안 만나는 거는 판별식이 음수,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거는 등호잖아. 판별식이 0이다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 이하다라고 나오는 거야. 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음수인 상황은 위로 볼록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 음수. 그리고 마찬가지로 x축이랑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되는 사실도 똑같다. 자, 2차 부등식이 0 이하다. x축에 만날 수 있고 그보다 아래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자, 기본적으로 최고차항 개수 음수 위로 볼록인 다음에 판별식이 이 두 번째 상황과 같이 0 이하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우리 이거 2차 부등식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치? 이렇게 하면 된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라고 되어 있지? 봐봐.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부등식 작성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작성해 주냐면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자, 이거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두근의 합은 이 범위에서 두 값이 근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a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 생각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 b는 이제 a 값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니까 2분의 b인데 두분의 곱 마이너스 2 그래서 b 값을 마이너스 4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줘도 되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 자, 최고차항 개수 a니까 a로 묶어주면 있잖아. 이렇게 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원래 여기 두분의 합이 이렇게 쓰이고 두분의 곱이 이렇게 쓰이잖아 얘들아. 얘가 0 이상이다 이 얘기 아니야. 근데 잘 봐. 두분을 이제 여놓은 둘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두분의 합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두분의 곱을 대입을 해보자. 그럼 다시 쓰면은 a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는데 정리해보면 a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가 이놈이랑 같아주기 위해서는 1차의 개수가 같게 잡아주기 위해서 a 값을 몇으로 자, 여기가 지금 2가 아니지? 자, 1차의 개수가 같기 위해서 a는
마이너스 2여야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맞았구나. 자, a를 마이너스 2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 이상이다라는 범위로 써보실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분식 어떻게 푸는지 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 얘기는 우리 판별식이 음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거든. 근데 그 부등식에 등호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등호를 넣을지 말지 결정해주고, 그리고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다룬다. 양수다. 이 얘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아래로 부르기야. 2차 부등식이 뭔가 항상 음수다.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위로 부르기에 대해서 생각해줘야 되겠고, 그러면 문제를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a-1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에 a-1 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할 때 a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럼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요거 2차 부등식이니까 양수네. 양수일 때는 최고차항계수 양수, 판별식이 음수구나. 그치? 그럼 최고차항계수 a-1 양수구나. a는 1보다 크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판별식 음수니까 자,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 쓸 거야. 자, b' 제곱 마이너스 a c가 음수구나. 자, 얘 이제 풀어보기 위해서 a-1로 좀 묶어주게 되면은 a-1을 하나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튀어나온다. 다시 쓰면은 a-1과 a-6이 0보다 작으니까 a는 그냥 1과 6 사이로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은 1보다 큰 것도 만족하고 1과 6 사이 것도 만족을 해주니까 우리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바로 써줄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천천히 해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공통범위가 이제 결국 0이니까 결국 이게 진짜 범위가 되겠다, 이 얘기지. 자, 근데 이 문제 답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은 1에 등호가 채워져 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 얘들아. 일단 이거 어떻게 생각해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부등식이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2차 부등식이어야지만이 이런 풀이가 가능해. 근데 2차 부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0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최고차항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 하에 문제를 지금 풀어준 것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해주냐? 우리 최고차항 개수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푸는 거고, 최고차항 개수가 0일 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럼 A에 1을 대입해주면은 얘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결국 5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 이 얘기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얘가. A 값이 1일 때의 한정에서는 x가 무슨 수이든 간에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고 지워진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온다. 그래서 a는 1로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최종 범위는 1으로 등호를 좀 쳐주셔야 되겠다. 알겠지? 요게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해줘야 할 이제 내용인데, 요거까지 좀 신경을 꼭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자.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인데, 다음 2차 부등식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같은데, 이게 0과 5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만, 0과 5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만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줄까 고민해보니까 0과 5 사이에서만 양수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지. 어떨 때? 0과 5 사이에서. 그러면은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k값을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려볼 수는 없지만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꼭지점 적표 확인 후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자, 이제 절반의 제곱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7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X-3의 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차함수를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우리가 3, K제곱 마이너스 16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건데, 우리 보고자 하는 범위가 0과 5 사이이잖아. 자, 꼭지점의 좌표가 3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자, 3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지? 가장 밑에 있으니까. 근데 3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건 뭐가 나와? 멀리 떨어질수록 값이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니까 최대가 나온다라는 얘기겠지. 따라서 0일 때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5일 때는 최대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이 범위에 대해서 보는 거야. 자, 0일 때가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어. 근데 이 범위에 대해서만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파란색 범위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즉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 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만 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이 최소가 되는 가장 밑에 있는 점이 이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풀어. k제곱이 16보다 크다. 어떻게 풀어 이거? 2차 함수식 푸는 것처럼 하면은, 자, 이게 k값이 이게 4가 나왔거든. 그래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거는 마이너스 4, 작은 것보다 작다는 식으로 되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서 마사하고 4구나,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구나 라고 해줘도 돼. 그래서 k 값의 범위 이렇게 구해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상황을 보자. 자, 이번 상황은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단 어떤 범위에서? 마이너스 3과 0이라는 범위 안에서. 얘를 이제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 이 함수를 좀 그려봐야 되겠는데, 이게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서 확인을 해줄 때 x의 개수랑 연관이 되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아직 몰라. k값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우리 마3과 0 사이에서는 저 2차 함수가 밑에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저 2차 함수를 내가 그냥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긴 하겠는데, 그림이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진 않겠지. 이런 식으로. 왜? 이 범위 안에서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은 마이너스 3과 0, x가 이제 마3일 때나 x가 0일 때에 대해서는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뭔가 아래로 진하게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그럼 이걸 어떻게 따져주기만 하면 되냐면은, 결국에는 그 x가 마3일 때의 값과 0일 때의 값, 이 두 값이 x축보다 밑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0 이하이기만 하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해볼 것은 뭐냐면은, 이놈을 이제 함수화 시켜주면은, 저 y는 fx라고 써보고, 저 함수를 이렇게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 저 좌변에 대한 이차함수가 결국 이 x가 마3, x가 0인 지점에 대해서, x가 마3, x가 0인 지점에 대해서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만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x에 마3을 넣으니까 9 플러스 3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가 0 이하이면서, 0을 넣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9가 0 이하다라는 두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되겠지. 자, 풀어보자. 자, k제곱 플러스 3k가 0 이하, k로 묶어주게 되면 k의 k 플러스 3이 0 이하가 돼서 이 범위 바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3과 0 이하 라는 범위가 나오고, 얘는 내가 인수분해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 얘는 바로 써주면 마이너스 3과 k가 3 사이라는 범위로 나온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범위로 이제 표현해주면 마3과 0 사이
자, 그 다음에 마3과 그냥 3 사이. 결국 공통범위라는 것은 여기 마3과 0 사이 이 부분으로 흡수가 되겠지. 그래서 답을 -3과 0 사이로 써주시면 되겠어. 오케이? 이건 조금 어려웠는데 이차 함수를 좀 잘 다루실 수가 있어야지만이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 자,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을 이제 보자. 별다른 거 없고 2차 부등식이 여러 개가 나와서 그 2차 부등식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 공통범위들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별다른 거 없으니까 바로 이제 좀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 자, 연립 2차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돼 있어. 1번은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 이상,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얘들아 보통 인수분해가 좀 되는 형태가 많이 나올 거야. 인수분해부터 좀 생각하고 있어. 자, 첫 번째. 자, 얘를 내가 먼저 해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 이상이다. 얘 인수분해 바로 해볼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 이상이다. 그러면은 2차 부등식이 크다. 큰, 작작, 날개, 범위. 그래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놈을 이제 한번 봐보면은 자,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자, 얘도 이제 내가 좀 바로 한번 좀 써볼 건데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은 자, x 자, 그런가? 마이너스 5 플러스 3을 좀 빼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얘가 0 이하다. 자, 그러면은 5와 마이너스 2는 3인데 2차 부등식이 더 작네? 사이 범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과 5 사이 범위에 대해서만 봐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자,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과 5 사이, 마이너스 2분의 3과 5 사이. 자, 이 두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결국 여기 3과 5 사이다 라는 것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2번도 한번 좀 보자. 자, 2번은 자, 2 x제곱 플러스 x 6이야. 자, 우리 이거 연립 1차 부등식 할 때도 했었는데 두 개씩 좀 끊어서 풀어줬어야 됐었지. 자, 그러면 노란색부터 처리해보자. 앞에 자, x제곱 플러스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2를 이제 넘겨서 마이너스 2로 만들어주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로 나올 것이며,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어? 이제 1 마이너스 2 2차 부등식이 크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나오게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 주황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 6을 넘겨줄게. 그 다음에 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 이하가 이제 되는 것인데 2하고 마3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과 2 사이다라는 범위로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여기다 한번 좀 확인해 보면은 자,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이놈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오겠는데 공통 범위를 이제 찾아주니까 이렇게 두 군데로 나오겠다. 결국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1부터 2까지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연립 2차 부등식의 해 또는 해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미정계수 구하기가 나왔어. 자, 연립 부등식의 해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라는 이 해가 3과 4 사이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줘라 라고 되거든. 자, 그리고 밑에도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4a가 0 이하다. 자, 얘들 이제 따로따로 찢어서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결국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것에 의해서 2하고 3이 나오겠지? 바로 볼게. 얘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가 나올 것이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게 문제거든? 두 번째 거는 있잖아. 요게, A라는 뭔가 또 다른 문자가 들어가서 인수분해가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요거 인수분해 되는 형태야.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된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 따라서 요거를 토대로 범위를 한번 구해보면, x-4, x-a가 0 이하가 나오는데, 자, 우리 이거 또 풀어줄 수 있지? 사이 범위로 풀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 사이 범위를 쓸 때, 작은 값을 왼쪽에 쓰고 큰 값을 오른쪽에 쓰는데, 4하고 a가 나오잖아.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큰 거지? 이거를 좀 판단해줘야 돼. 알겠지? 이걸 판단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좀 판단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시 써보자. 자, 이거 x-4, x-a가 0 이하가 되는 범위 어떻게 처리해줄까? 결국에 a와 4 간에 대수관계를 좀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대수관계를 따져보자. 첫 번째 상황. 만약에 a가 4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4로 여기 a지. 그러면은 a가 작으니까 작은 게 왼쪽, 큰 게 오른쪽에 오게 되겠다 이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a가 4인 경우가 있어. a가 만약에 4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식이 이렇게 되거든. x-4의 제곱이 0 이하다라는 게 나와. 이거 얘들아, 제곱은 우리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x값은 유일하게 하나만 나오게 돼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 이번엔 a가 4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다뤄보면은 큰 게 이제 a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부터 a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3과 4 사이로 나오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일단 이 첫 번째 조건의 범위랑 이 지금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합산해줘야 되겠는데, 두 번째 조건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얘랑 합쳐줘야 되겠지. 자, 그럼 보자. 저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확인해보면은 x가 3보다 큰 쪽, x가 2보다 작은 쪽으로 돼 있어.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3과 4 사이다. 4에는 대구까지 채워져 있거든. 이걸로 인해서 최종 범위는 3과 4 사이다라는 범위로 좀 나와야 돼.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4라는 거는 이 파란색에 의해서 생겨난 거겠지. 그럼 4가 들어간 부분을 확인해줘야 되는데 범위가 4보다 작은 쪽을 보고 있어. 그럼 4보다 작은 쪽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데 4보다 작은 쪽을 가지는 x의 범위는 2. 첫 번째 상황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첫 번째 상황으로 좀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a부터 4 사이인 범위를 채택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잘 봐. a부터 4 사이인데 4가 오른쪽에 있고 a는 왼쪽에 있잖아. 근데 a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흰색과 주황색의 공통 범위가 고작 a와 4 사이로밖에 안 나오겠지. 근데 우리 문제 답은 3과 4 사이잖아. 따라서 a가 3보다도 더 왼쪽에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우리 주황색과 흰색깔의 공통 부분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3과 4 사이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아, 그럼 a는 3보다 작은 쪽이 있으면 되겠구나. a라는 값은 3보다 작은 쪽이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a가 3보다 작다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좀 주의해 주어야 할 점은 뭐냐면은 등호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돼. 즉 a 값이 딱 3이어도 이 공통 범위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오는가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흰색은 3과 4 사이야. 자, 다시 흰색은 3보다 큰 쪽을 보고 있어, 그치? 자, 근데 a가 만약에 3이면 있잖아. 저 파란색의 범위가
3과 4 사이로 나오겠는데 우리 이 공통범위를 찾아주게 되면은 3은 포함이 안 되겠지. 그래서 3과 4 사이 3은 포함이 안 된 채로 3과 4 사이로 나오겠는데 A 값이 3일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3과 4 사이의 범위랑 똑같이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A가 3이어도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등호가 가능해. 근데 A가 이제 3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2라는 값보다 만약에 더 A가 작아지게 됐으면 우리 결국 공통범위 따질 때 여기도 추가가 되는 거여서 문제의 해가 여기가 더 추가가 되겠지. 근데 조건이 그럼 어긋나니까 우리 A는 2보다도 뛰어넘으면 안 되겠다. 2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큰 쪽에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면은 자, 지금 여기서는 x가 2보다 작아. 근데 a가 만약에 딱 2면은 2부터 4 사이의 범위를 보는 거 아니니? 그럼 이 범위에서 있잖아 얘들아. 이 범위에서는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저기 있니? 없지. 그러니까 여기 새롭게 추가되는 범위가 없다는 얘기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다. 따라서 A가 2여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A는 2여도 가능하다. 따라서 최종 A값 2 이상 3 이하로 떠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게 좀 헷갈리고 어렵거든. 잘 정리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자,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인데 이제 교통수단, 세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운송을 할 거야, 화물을.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100x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만원.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x 플러스 15만원. 그 다음에 선박의 경우에 대해서는 2분의 1x 플러스 20만원이 된대. 1kg의 물건을 이제 운송할 건데 철도가 자동차보다도 비용이 적게 들고 동시에 선박보다도 비용이 적게 되는 운송거리 구간을 구해주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결국에 문제가 이거잖아. 철도의 비용이 자동차보다도 저렴해야 되겠으며 동시에 철도의 비용이 선박보다 저렴해줘야 되겠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걸 토대로 부등식을 세워주는데 여기서 쓰인 변수 x는 뭐냐면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100x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값을 가져줘야 되겠지. 이건 당연한 거지. 양수다라는 조건을 깔고 갈 거야. 자, 그럼 풀어보자. 이 부등식을 이제 대입해주면 x 플러스 15는 자동차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올 건데 다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자,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큰 작자를 적용해주면 이렇게 날개 범위로 표현이 되겠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철도 선박을 이제 확인해보면은 자, 철도가 x 플러스 15고 선박은 2분의 1x 플러스 20이거든. 내가 이 15와 2분의 1x에 자리만 좀 바꿔서 내가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x가 5보다 작다. 양변의 이 곱해서 x가 1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온다. 결국 이 둘을 동시에 그리고 얘까지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해보면 0보다 큰 부분과 3보다 크고 마사보다 작은 범위와 그리고 여기 x가 10보다 작은 범위 이 세 가지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는 결국 3과 10 사이가 되겠다. 따라서 x의 범위가 3과 10 사이가 되겠는데 결국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100x일 때 가능한 것이므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결국 어떨 때 300km보다 초과하고 그 다음에 1000km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지? 300보다 초과, 1000보다는 작은 범위로 찾아주자.
자, 이제 마지막 토픽이야.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을 좀 다뤄볼 건데,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의 근해 부호에 따른 판별 방법이 지금 나와 있어. 얘들아,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 판별식이 양수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자, 근데 봐봐. 만약에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있어. 근데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라고 가정해봐.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은 기본적으로 근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게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근이라고 했지. 이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두 근이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인 중근.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근이 양수면 양수 두 개를 더하면은 두 근의 합이 양수. 양수 두 개를 곱해도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되어야 되겠지? 결국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 줘야 돼. 반대로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음수를 더했을 때는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돼야 되겠고, 음수를 곱했을 땐 이번에 양수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두 근이 서로 다른 거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이럴 때는 어떻게 따져줘야 되냐면은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조건 하나만 써주시면 돼. 선생님, 이게 두 근이 자,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된다는 거는 다른 부호다라는 건데, 두 근이 있는 거니까 판별식 조건을 왜 안 쓰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판별식 조건을 쓸 필요가 없는 게, 두 근이 다른 부호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건데, 이게 판별식이라는 거는 있잖아,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의가 돼. 근데 두 근의 곱이 a분의 c인데 두 근이 다른 부호다라는 얘기는 결국 a분의 c가 음수. 다시 얘기하면은 ac가 음수다라는 얘기와 같거든. 그럼 ac가 음수면 마이너스 4ac는 어떻게 돼? 얘는 양수지. 그리고 b제곱도 당연히 0 이상이있으니까 0을 포함해서 양수라고 보면은 양수끼리 더해줘서 결국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따라서 우리 판별식 조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 얘기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따지는 방법이 있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 1보다 큰 쪽에 있는지 작은 쪽에 있는지를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따져줘야 된다. 첫 번째, 그 경계 부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두 번째, 그 2차 방정식의 대칭축의 위치. 세 번째, 판별식의 부호까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따지냐?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어떤 p라는 값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두 근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란 말이야.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면은 알파, 베타는 x축 위에 점이 되겠고, 그리고 p라는 값은 이 함수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 2차 함수를 fx로 처리해주면 y는 fx, 나 최고차항에서 양수로 좀 가져갈게. 그러면은 이 경계 부분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수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반드시 그 대칭축이 있잖아. 이 p라는 값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대칭축의 x좌표식은 있잖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썼을 때 대칭축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로 좀 기억하고 있어. 자, 그래서 대칭축의 x좌표, 이 대칭축의 x좌표가 결국에는 이 p라는 값보다 오른쪽에 있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겠다. 이 두 값이 이제 결국에는 두 근이니까 결국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반대로 두 근이, 여기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모두 p보다 작다라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 경계 부분에서의 함수값은 x축보다 위에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겠고, 그리고 그 대칭축은 결국에 어떻게 돼야 돼? p보다 작은 쪽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판별식은 어때야 돼? 0 이상으로 좀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x축을 기준으로 이 알파, 베타 부분에서는 함수값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
근데 두근 사이에 P가 있게 되면은 결국 음수의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FP가 음수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와 실근의 위치에는 이제 방금 전에 확인을 했던 것처럼 두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거는 두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음수, 0보다 작다. 두근이 다른 부호, 결국 두근 사이에 0이 있을 조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알겠지? 방금 전에 이 두근이 모두 양수, 음수, 다른 부호다라는 얘기는 이 실근의 위치를 이용해서도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바로 문제 풀어보자. 11번.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인데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3k 플러스 4는 0이야. 두 실근이 다음을 만족할 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 1번.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기억나니?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 이상, 두근의 합도 0보다 크고 두근의 곱도 0보다 크다는 거거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돼. 자, 적용해보자. 자, 첫 번째,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거는 자, 짝수분식으로 해볼게. B' 제곱 마이너스 H가 0 이상이다. 요거 이제 풀어보게 되면은 K-4, K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가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자, 두근의 합이 양수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K인데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K는 0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겠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근의 곱이 양수다라는 것은 두근의 곱이 3K 플러스 4다. 얘가 양수이기 위해서 K값의 범위는 아마 마이너스 3분의 4로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 1, 2, 3번을 가지고 공통 범위를 체크를 해주면 자, 4 이상과 마이너스 1 이하가 있어.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다라는 범위까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라는 범위로 나와 있다. 이 세 부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어디가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4와 마이너스 1 사이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4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사이가 돼야 되겠다. 뭐가? K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두근이 모두 음수이기 위해서는 자, 두근이 있으니까 판별식이 양수 0 이상. 자,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음수 두 개를 더하면 음수가 되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반대로 두근의 곱은 양수가 되어야 되겠고. 근데 이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방금 전에 여기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좀 표현해서 써볼게. 1번은 K가 4 이상이보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좀 풀어줘야 되겠는데 두근의 합이 0보다 작기 위해서는 결국 K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이 양수다라는 걸 아까 썼으니까 K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라고 좀 써보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4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자,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큰 두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큰 두근. 자, 그럼 공통 범위를 이제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디로 나오고 있어? 그치? 이 부분으로 나오게 되겠지? 따라서 K값의 범위는 아, 이거 4 이상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기 위해서는 두근의 곱이 음수이기만 하면 됐었어. 두근의 곱이 음수이기만 하면 됐다. 자, 두근의 곱이 어떻게 돼야 돼? 두근의 곱이 이제 음수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두근의 곱은 이제 여기서 3K 플러스 4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3K 플러스 4가 음수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K의 범위를 보여주면 어떻게 돼? K가 마이너스 3분의 4다.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지?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오는 게 답이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게 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2번. 자, 마지막 문제는 한번 보고 마무리 좀 합시다. 자, 2차 방정식의 그 근의 위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어. 근데 1보다 크대. K값의 범위를 구해주라는 문제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1-K는 0인데 자, 서로 다른 두 근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봤을 때 자, 두 근이 있어. 근데 1보다도 크다라고 되어 있어. 1보다도 큰 쪽에 근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두 근이 1보다도 큰 쪽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어떠한 조건을 쓸 수 있냐면은 그 두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 근은 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이 위치상 x가 1일 때에 대한 이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돼? 이 함수값은 당연히 양수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더라라는 거지. 따라서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거는 뭐야? 두 번째 조건은 결국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 근데 요 조건까지만 쓰면은 아직 충족이 안 돼. 무슨 조건까지 충족시켜줘야 되냐면은 이 대칭축의 위치까지도 신경 써 주셔야 되겠거든.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까지 우리가 신경 써줘야 돼. 대칭축의 위치는 우리 마이너스 2a분의 b로 정의가 되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써보자.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자, 짝수공식 쓸 거야.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건 f1이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1을 대입해. 1 플러스 2k 플러스 6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풀어주면은 아마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가 1보다 크다. 우리 a, b, c를 여기 개수를 a, b, c로 처리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은 내가 아마 마이너스 k가 1보다 크다가 나와서 k는 마이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올 거야. 이 대칭축은 결국에 이거 우리 완전제곱식 바꾸는 거랑 똑같은 얘들아. 완전제곱식 바꾸는 거. 절반의 제곱을 이렇게 더하고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겠지? 우리 이거 x 플러스 k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마이너스 2k 제곱 바꾸는데 여기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잖아. 마이너스 k, 대칭축의 x좌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표시해보면 자, 1번 조건으로부터 2보다 큰 거, 마사보다 작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조건으로부터는 k가 마7보다도 작은 쪽이 나오겠고 3번 조건으로부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 또 튀어나오겠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결국 여기 k가 마7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만 다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가 되겠지? 2보다 크고 마3보다 작다. 마7보다 크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보다는 큰 쪽이 있어야 된다. k가 마1보다 작다. 우리 지금 잘못된 게 있나 지금? 지금 여기가 잘못된 게 세 번째 판별식의 양수 k가 2보다 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F1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에서 k가 마7보다 크고 그치? 그 다음에 판별식에서 마3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거 있고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공통범위가 마7보다 큰 부분이구나. 이거 잘못 체크했네. 마7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결국 공통범위가 이제 요 노란색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겠어? 노란색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다 나왔대. 잠깐 헷갈렸어. 자, 그래서 마7과 마3 사이로 이제 나와줘야 되니까 마7과 마3 사이. 그래서 이렇게 답을 좀 써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단원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되게 길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